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집 627페이지입니다. 요약집 627페이지 이 등록면허세 세율에서 이 표는 여러분들이 별표시 큼지막하게 해놓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요거 과세표준과 세율을 반드시 아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등록면허세 세율을 보시면요. 자,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자, 표준세율 적용되는데 그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자,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시 표준세율의 60% 범위 내에서 탄력세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지방세 주요 세금들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 교육세 등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표준세율이 몇 프로 범위 내에서요?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합니다. 부동산 등기, 이외 등기, 뭐 선박 등기, 자동차 등록 이런 것들은 자, 각 시도마다 다르게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일정 세율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게 일정 세율이라고 세율이 고정되어 있어요. 탄력세를 정할 수 없고요. 부동산만 각 시도마다 어느 도는 과열, 어느 도는 침체 이러니까 가감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보시면요. 우리 등록면허세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여러분요. 소가점례들이니까 과세 표준은 다 뭐로 하고요? 부동산 가액으로 합니다. 근데 세율이 다 달라요. 우리 교재 거기 보니까 자,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세율이 다 제각각이고요. 근데 가등기부터 임차권 설정 등기까지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다 세율은 어떻게 해요? 0.2%예요. 근데 과세 표준이 다 제각각이고요. 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소유권에 관한 등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록면허세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요. 소유권 보존 등기 원시 취득이죠. 이전 등기 이거 승계 취득이죠.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은 원래 취득세로 갔잖아요. 그래서 등록면허세에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왜 나와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의문점을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 가지니까 제가 항상 매번 얘기해 드리잖아요. 자, 어떤 얘기냐. 원래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취득세로 갔으니까 등록면허세 나오면 안 되는데 왜 나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예외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만, 이전 등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 과세되는 경우 있었잖아요. 예? 뭐 광화권, 5호권, 양식호권 취득했다는 등록이나 외국인 소유의 차기 양선에 연부 취득했다는 등기 등록이나 또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했거나 취득세 면세점이 적용될 때 그때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 부과되잖아요. 그런 거. 또 그 다음에 옛날에 취득세는 신고 납부했는데 등기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등기만 할 때, 또 옛날에 상속받아서 상속세는 취득세 신고 납부했는데 상속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상속에 관한 등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건 등기만 할 때 등록면허세 세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 표준세율 상삼팔, 무독립 815, U1020, 원팔, 030에는 옛날 취득세, 옛날 등록세 세율 등기비용 외운 거에다가 2% 플러스해서 통합된 취득세 세율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등기비용만 되는 거니까 그 외운 거 그대로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요. 자, 버팔로 구두의 짝퉁 구두, 보팔. 그래서 버팔로 구두. 그래서 버팔로 구두의 짝퉁 구두 진짜 있어요. 버팔로 구두의 짝퉁 구두, 보팔. 그래서 1,000분의 28이 아니라 2.8%가 아니라 2.8%가 아니라 0.8%예요. 이거 주의하시고 보팔. 그 다음에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U10, 20, 1,000분의 20. 즉 100분율로 하니까 2%죠. U10, 20. 우리 외운 거 그대로예요. 근데 취득세에서는 농지냐 아니냐 이렇게 자, 예외적인 거 일반적인 거 나눠져 있었는데 등록면허세는 뭐 농지를 등기하든 농지가 아닌 토지를 등기하든 등기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구별이 없습니다. 무조건 뒤에 거예요. U10, 20.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독립 8, 15.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산 8. 상산 8, 무독립 8, 15, U10, 20, 보 8. 이렇게 옵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그리고 과세 표준은 다 소가점례들이니까 부동산 가액이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해 권리들 가등기는
소가점 내드리니까 부동산 가액이긴 한데 또는 채권 금액도 되죠. 그래서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뭐 채권 금액의 0.2.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세율은 다 똑같습니다. 0.2%고 지상권 설정 등기 소가점 내드리니까 부동산 가액의 0.2.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 아니고 뭐 요역지 가액 0.2. 바꿔내면 이거 뭐로 바꾸긴 하겠어요? 승역지 가액으로 바꿉니다. 아니고 요역지 가액의 0.2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자, 저당권, 가압류, 경매 신청, 가처분.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채권 금액의 0.이고요. 근데 부동산 가액으로 바꿔서 작년 시험에 가처분 등기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의 세율을 정한다. X예요. 부동산 가액 아니고 채권 금액. 또 그 전에 예전에 나왔던 것이 가압류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의 세율을 정한다. 아닙니다. 채권 금액이 0.입니다. 그 다음에 꼭 알아두시고 전세권, 전세금액이 0.2, 임차권 설정 등기 월 임대차금의 0.2, 임차 보증금으로 바꿔서 나올 거라고 했는데 28회 때 임차 보증금으로 바꿔서 나왔습니다. 아니고 월 임대차금액이 0.2.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각종의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 그 밖의 등기라고 법령에 되어 있는데 그 밖의 등기가 각종의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를 말합니다. 얘는 건당, 건수가 세순이죠. 건당 얼마? 6,000원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6건당 6,000원의 세율. 그래서 건수가 세수니까 양이죠. 종량세. 6,000원 금액이 세율로 적용되니까 정액세율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거기 표 아래에 부동산 등기 최저한세 나왔는데 원래 법령 원문은 최저한세 이렇게 돼 있어요. 부동산 등기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 세율보다 적을 때는 그 밖의 등기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그 밖의 등기가 말소 등기, 변경 등기고 그 세율이 6,000원이니까 등록면허세 산출한 세액이 6,000원보다 적을 때는 6,000원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6,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X입니다. 자, 이렇게 법령 원문도 알아두시고 그 의미도 알아두시고요. 같이 쫙 밑줄입니다. 이거는. 쫙 밑줄이고 그 다음에 2번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요. 원래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아까 등록매세 세율 외웠어요. U10, 20, 1,000분의 20. 즉 100분율로 하면 2%인데 U10, 20인데 다만요. 지방세법 11조 1항 8호에 따른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 취득 시 세율이요. 자, 이게 지방세법 11조 1항 8호가 취득 가격에 따라서 6억 원이야 1%. 자, 6억 초과 9억 원이야는 취득 당시 가격에다가 3분의 2억 원 곱하고 3을 빼고 100분의 1, 100분율을 곱하고. 자, 요거 하고 그다음에 9억 초과면 3%. 그 1%부터 3%까지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세 세율 있죠? 요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세 세율 1%, 2%, 3% 뭐 그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금액을 세고를 한다. 그러니까 1% 6억 원 이하에서 1% 적용될 때 100분의 50 절반을 곱하니까 절반이니까 얼마예요? 0.5%. 3% 적용될 때는 1.5%. 그 세율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여태까지는 요 규정 나오기 전까지는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주택이든 일반 건축물이든 유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록매세는 무조건 2% 세율을 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취득세에서는 주택 유상거래나 취득시 세율을 깎아주면서 등기할 때 등록매세는 또 왜 안 깎아주고 똑같이 일반 건축물이랑 똑같이 취급하냐 그래가지고 그러면 등록면허세도 그냥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 취득시 1에서 3% 그 세율 정받을 때 그때는 등록면허세도 그 세율의 절반을 깎아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1% 정도 될 때는 0.5, 3% 정도 될 때는 1.5% 이렇게 절반을 깎아준다 그런 얘기. 한번 읽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628페이지 등록면허세 중과세입니다. 자, 등록면허세 중과세 보기 전에 문제가 나오네요. 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예요. 감가상각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에 등기등록일 현재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에 의해서 증명되는 가액을 과세표준한다. 작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문제 이러고 풀었는데 작년에 이걸 또 바꿔서 지문에 나왔었잖아요. 자,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됐어요.
자, 등기 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된 가액. 이게 변경된 가액이잖아요. 이것을 과세 표현합니다. 맞죠, 여러분들? 근데 작년 시험에서는 감가상각 사유로 가액이 변경됐을 때는 증명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 전액 가액으로 한다. X입니다. 네, 이거. 가압류 등기 등록면에서는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가압류 가처분 등기,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뭘 과세 표현해? 채권 금액. 소유권 이해 권리니까 세율은 1,000분의 2. 소유권 보존 등기는 어떻게 했어요? 보8 1,000분의 8. 부동산 가액 1,000분의 8이고 보8. 임차권 설정 등기 등록면세는 월 임대차 금액의 1,000분의 2고, 그죠? 토지 지목 변경 등기에 대한 등록면세는 증가한 가액에 6,000원의 세율을 정한다. 그래요? 네? 자, 여러분, 취득세가 지목 변경의 경우에 증가한 가액에다가 중과기준세율 특례세를 정하는 거고, 지목 변경 등기잖아, 이거. 말소 등기 변경 등기는 뭐예요? 건당. 말소 등기 변경 등기는 건당 6,000원의 세율을 정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5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지목 변경 등기할 때, 이따가 또 비교해 드리겠지만 등록면세는 변경 등기니까 건당 얼마? 6,000원의 세율을 정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자, 등록면허세 중과세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중과세는요, 간단해요. 취득세처럼 복잡하지 않고 그냥 표준세율의 몇 배? 3배, 3배로 중과세입니다. 2배로 바꿔서 난 적도 있는데 3배 중과세입니다. 자, 그래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옥적 원역, 산업단지 제외하고의 설치가 물론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인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대해서는 등록면에서도 똑같아요. 그 취득세 규정을 중과 제외 업종 그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중과세하지 않느냐? 취득세랑 똑같아요. 은행업, 유통업, 사회기반시설 사업, 첨단업종, 의료, 도시형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 할부 금융업 같은 이런 것들이요. 예? 은행이나 농산물 유통센터, 도매시장, 뭐 가축시장 이런 거, 사회기반시설 사업, 첨단업종, 의료, 병원 같은 거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서울에는 하나도 없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취득세에서나 등록면허세에서나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그러면 항상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와? 그러면 얘를 중과세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를 잘 보라고 그랬습니다. 아셨죠? 항상 꼭 확인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등록면허세 중과세요. 거기 하이라이트 표시되어 있고 그 예를 반드시 밑줄 그어놓고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등록면허세는 중과세 하느냐? 대도시 내 속법인 설립 등기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 설치 등기하거나 또 그 다음에 대도시 바깥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이렇게 중과세합니다. 전입은 설립으로 봐 세율을 정한다.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대도시 내 법인 설립 등기, 지점분사무소 설치 등기, 전입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이렇게 중과세를 합니다. 표준세율이 몇 배로요? 3배로요. 자, 그 다음에 중과세 대상 비교를 잠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취득세에서나 등록면허세에서나 둘 다 대도시 내 중과세가 나와요. 그럴 때 대도시 내 중과세, 요거 대도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옥적 원역을 말하는 거고요. 취득세는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하면서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지점분사무소 설치하면서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전입하면서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할 때 중과세하는 거고, 등록면허세는 설립, 등기, 전입, 등기, 설치, 등기만 하는 거예요. 자, 취득세는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균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근데 등록면세는 간단해요. 표준세율에 법인등기 표준세율이 몇 배? 3배로 중과세합니다. 그래서 이거 뒤바꿔서 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배로 바꿔서 낸 적도 있고요. 3배입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납세지 봅니다, 여러분들. 등록면세 납세 절차, 당연히 뭐 취득세도 그렇고 당연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럴 때 먼저 보시면요, 납세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도 물건 소재입니다. 지방세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에서는 주소지로 가는 예외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저작권, 출판권, 특허권, 디자인권, 시동시장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등 무체재산권, 얘네들은 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소지권은 예외도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해리포터 마법사의 짱돌이라는 책을 썼다. 저작권 등록을 할 때 어디다 할 것이냐. 사람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저작권자 주소지, 출판권자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는 예외도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부동산 등기할 때는 등록명세는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희한하게 등록명세는 납세지를요, 시험에 매우 자주 물어봐요. 지문에 정답 지문이었든 아니든 이렇게 아주 엄청 자주 나와요. 그래서 작년에도 역시 등록명세 납세지가 정답 지문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납세지를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명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인데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라고 또 이렇게 바꿉니다. 아니고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등기 시 등록권자 주소지가 아닙니다. 주소지라면 무조건 틀려요. 부동산 소재지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납세지에서요, 세 번째 봅니다. 동그라미 3번. 동일한 등기 등록이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서 등록면허세를 지자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포인트는 등록관청 소재지. 자, 한 곳에 몰빵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여러분 보세요. 같은 취득 물건이 두 개 이상의 세에 해당한다. 자, 그럴 때 취득세하고 비교해 보면 봅니다. 둘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할 때, 둘 이상 지자체에 해당할 때 납세지입니다. 둘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할 때 납세지를 보시면 취득세는 같은 취득 물건이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한다. 아까 봤습니다. 취득세는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소재지별로 어떻게 했습니까? 안분합니다. 소재지별로 안분해서 각각 납세지를 했어요. 어떤 토지가 서울특별시 송파구하고 경기도 성남시에 걸쳐 있는 토지를 취득할 때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소재지별로 안분하는데, 자, 근데 아까 면적 비율로 안분했어요?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했어요? 시가 표준액 비율로. 면적 비율 아니고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해서 각각 나눠 계산해서 각각 납세지를 했습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자,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다.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래서 등록관청 소재지 한 곳에 몰빵합니다. 그래서 소재별 안분 아니고 여러분들, 이게 어떤 거냐, 등록면허세 같으면 어떤 건물을 신축했는데 이 신축한 건물이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다. 서울특별시 만약에 노원구와 그 다음에 경기도 만약에 의정부시에 걸쳐 있는 어떤 토지를 걸쳐 있는 어떤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이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을 어느 등기소에 등기 신청할 것이냐. 여기도 등기소가 있고 뭐 여기도 등기소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자면, 자, 그러면은 여러분 어느 등기소에 등기 신청할 것이냐. 직근 상급법원장에 관할 지정받은 등기소. 만약에 여기 의정부시 이 등기소를 만약에 관할 지정받으면 이 등기소, 이 등록관청에 소재하는, 이 우리가 지자체, 과세 주체하고 등록관청을 구별하라고 했어요. 이 등록관청에 소재하는 경기도의 등록면세 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결론만이 하여튼 등록면세는 등록관청 소재지 한 곳에 몰빵합니다. 근데 취득세는 소재비를 어떻게 한다? 안분하고요. 이걸 구별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록관청 소재지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동그라미 4번인데요, 우리 교재.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에 등록하는 경우에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봐.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바꾸면 여기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의, 이걸 각각의 별건의 등록으로 봐. 나중에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 아니고 하나의 처음, 이게 포인트입니다. 바꾸면 여기를 바꿀 건데요. 여기 보세요. 자, 요거는 어떤 얘기냐면,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뭐 50억 원을 빌린다고 할게요.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해요. 서울에 있는 A 부동산, 인천에 있는 B 부동산, 경기도에 있는 C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합니다. 그러면
이 ABC 부동산이 공통으로 담보하고자 하는 것은 채권 금액 5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봐.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봐서 처음 등기 또는 등록하는 그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등록관청 소재지. 그럼 여러분 보세요. 네, 만약에 경기도 C부동산이 소지하는 여기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을 한다. 그러면 여기 등록관청이 소지하는 경기도에 등록명세를 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봐. 같은 채권을 담보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등록으로 봐. 처음 여기입니다. 아셨습니까? 바꾸면 여기를 바꾸는 거예요. 각각의 별건의 등록으로 봐. 틀립니다.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를 납세지를 합니다. 이렇게 그냥 시험에서는 뭐 시험은 딴 거 없어요. 그냥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어디 바꿀지만 생각해가지고 포인트 거기를 보고서 바꿔져 있으면 틀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위 규정에 의한 납세지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납세지 불분명할 때 여러분 우리 취득세는 납세지 취득세는 납세지 불분명할 때 취득세는 납세지 불분명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쪽에 좀 써드릴까요? 자, 이쪽에 와서 납세지가 불분명하다. 납세지 불분명하다. 그랬을 때 취득세는 납세지가 불분명할 때 취득 물건 소재지였습니다. 아까 봤는데요, 여러분들. 취득 물건 소재지였어요. 취득세는 납세지 불분명하다. 취득 물건 소재지.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 자, 이렇게 해서 차이가 나네요. 하여튼 등록면허세는 뭐 등록관청 소재지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그 등기소, 부동산 등기 같으면 등록관청이라는 게 그 등기소를 얘기합니다. 등기소. 그 등록관청 소재지고 취득세는 취득 물건 소재지입니다. 납세지 불분명할 때 취득세는 취득 물건 소재,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 비교해서 눈에 익혀두십니다. 서로 뒤바꿔내니까 여러분들이요. 자, 그러면 됐고요. 계속 이어서 봅니다. 6번 납세 절차를 봅니다.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하는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한다고요? 등록하기 전까지요. 등록면허세는 원칙 기간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원칙 신고 납부하잖아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기간 나오면 안 돼요.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X입니다. 등록면허세는 기간 나오면 안 돼요. 상속이나 증여 포함입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포함해서 자,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상속 증여 포함해서 등록하기 전까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서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한다. 땡.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할 때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데라 말일부터 6개월에 신고 납부한다. X입니다. 등록면허세는 기간이 없습니다. 기간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왜 기간이 없냐면 취득세는 뭘 취득한 다음에 기간을 신고 납부 기간을 안 정해놓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흐지부지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아지죠. 근데 등록면허세는 저당권 설정 등기. 돈 떼일까봐 만금 판 사람이 오게 돼 있어요. 안 오면 자기만 손해지 뭐. 전세권 설정 등기 안 오면 자기만 손해예요. 말소 등기 등기비 깨끗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빨리 오게 돼 있는 거지. 안 오면 자기만 손해죠. 그렇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는 기간은 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등록관서 입장에서는 지자체에 낸 영수증 있으면 등록 해주고 없으면 안 해주는 거니까 등록면허세는 아무리 꼬셔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상속증여 포함해서요. 자, 그래서 그 얘기고 그 다음에 629페이지로 갑니다. 등록면허세는 원래 기간이 없는데요. 예외적으로 추가 신고 납부 기한이 있습니다. 등록 당시에는 비과세 감면 대상이었어요. 나중에 등록하고 나서 과세 추징 대상이 되면 그 사유 발생일도 며칠이요? 60일 이내. 자, 그래서 60일 이내에 거기 동그라미 1번 여러분 번호 달아놓습니다. 60일 이내. 30일에다 60일로 바뀌었고 해당 과세 표준의 세율을 정해서 산출한 세. 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 공제해 주는데 가산세 제외 여기에 일출이고 동그라미 2번이요. 포함 틀려요. 가산세 제외한 금액을 공제한 세액을 보통징수의 신고납부에 신고납부합니다. 동그라미 3번 일출입니다. 그래서 보통징수한다고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들 취득세랑 똑같아요.
추가 신고 납부한다. 등록면허세도 60일 확인하고 가산세 제외 확인하고 신고 납부 요 3개 포인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요소입니다. 자, 등록 당시에는 중과 대상이 아니었다가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됐다. 그럼 역시 똑같아요. 그 규정된 날부터 며칠? 60일 이내 동그라미 1번 확인하고 가산세 제외한 금액 동그라미 2번 자 밑줄 긋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신고 납부한다는 거 여러분 밑줄이고 보통징수안이라는 거 밑줄이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자 그래서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등록 후 과세 추징 대상이 되면 그 중과 대상이 된 날 사유 발생부터 며칠? 60일 내에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줄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징수에 신고 납부에 신고 납부 이거 꼭 확인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됐고요. 그 채권자 참고라고 되어 있죠. 역시 이것도 여러분들이 물론 등록하기 전까지는 것은 뭐 등록관에서 접수한 날까지 말하고요. 여러분들 거기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비교부터 잠깐 한번 표 한번 보고요. 그 참고 그 내용은 좀 이따가 금방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기한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취득세는 아까 봤다시피 원칙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증여 포함해서 상속계 실속한 달 만료부터 6개월 내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내요. 근데 취득세는 좌우지간 상속 지금 포함해서 기간 나면 안 되고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아무리 꼬시 넘어가면 안 되고. 근데 둘 다 추가 신고 납부 기한은 똑같아요. 구조가. 추가 신고 납부는. 그래서 취득 후,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과세 추징 대상이 되면 자 며칠 내? 60일 내 신고 납부. 이거 똑같습니다. 등록면세는 요 경우만 기간이 나와요. 60일 내. 그렇지 않고서는 원칙적으로 등록면세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아무리 꼬시 넘어가면 안 되고요. 자 비교하시고 다시 한번 자 신고 저 바로 넘어가 버렸는데 자 요거 그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참고 채권자 대위자 등록면세 신고 납부 요거 한번 볼게요. 이거 또 별 표시합니다. 우리 취득세에서 봤던 거 똑같은 거예요. 올해 2021년 신설 규정입니다. 별 표시하고 봅니다. 채권자 대위자는요 납세 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다 밑줄 짝입니다. 그래서 역시 요거 바꾸면 할 수 없다고 바꾸겠죠. 그래서 채권자 대위자는 납세 의무자를 대위해서 자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이 경우 채권자 대위자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요. 지자체장은 이에 따른 채권자 대위자의 신고 납부가 있으면 납세 의무자의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해 줘야 되고요. 하여튼 취득세랑 똑같습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와 부가세입니다. 자, 여러분 등록면허세요.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납세의무자가 등록면허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 합한 금액을 세고를 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는 거. 여러분, 자 그래서 가산세부터는 뭐예요? 항상 보통징수죠. 뭐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로 징수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징수로 징수한다. 신고의제 별 표시합니다. 시험에 이거야말로 또 아까 납세지가 등록면허세는 특이하게도 자주 나온다고 그랬죠? 등록면허세의 신고의제 이게 사실 결론적인 거라 이 신고의제가 시험에 뭐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왔고 작년에는 정답지문 아니었지만 재작년에는 정답지문이었고 그 이전에도 계속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신고의제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이거는 단골로 무조건 나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 안 했어요. 자 그랬는데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하면 등록면허세 납부하는 게 중요해서 추가 납부 사유에 해당할 때는 그 신고기한까지 납부를 했다. 자 그러면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고 신고 안 했는데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즉 의지합니다. 신고한 것으로. 그래가지고 결론이요. 쫙 밑줄입니다. 이거 다.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신고한 것으로 의제 보니까 등록면허세는 영수증 갖고 오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 원칙 기간도 제대로 없지만 법정 기간이 있는 경우를 상정해서 등록면허세를 법정 신고했는데 신고 안 했어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의제 봐가지고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것이 등록면허세를 법정 신고했는데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옳은 지문으로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 과산세는 적용한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깎아준다고 그래도 틀려요. 무신고 과소득세율 50% 감면한다 그래도 틀려요. 자, 이거 지금 신고한 것으로 의제 보기 때문에 무신고 과소득세율은 징수하지 않는다는 거 꼭 알아둡니다. 별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가산세입니다. 가산세인데, 자, 어떻든 간에 신고하지 않고 납부한 경우에 가산세 제외는 등록면허세만 이런 게 있어요. 취득세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채권자 대위자 신고 벌써 이제 나왔네요. 아, 진짜 순서하고 좀 안 맞지만, 자, 채권자 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하여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 신고 납부할 수 있다. 미술자 권었죠? 요 있다는 거 바꾸면 없다고 바꿔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다 설명드렸고요. 채권자 대위자 등록세 신고 납부, 취득세도 신고 납부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는 원칙 신고 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가산세부터는 보통 징수하는데 보세요. 등록물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부족 납부한 때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서 가산세부터는 하여튼 보통 징수하는 거 아까 동그라미 1번에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산세부터는 보통 징수로. 그럴 때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우리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 신고기간 하루만 딱 지나면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깔고 또 지방세, 납부지연 가산세, 이 납부 고지전의 납부지연 가산세는 최대 75% 한도 내에서 일일 0.02%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까지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똑같은데요. 다만 똑같은데 여기 보세요. 63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중과산세가 차이가 나요. 취득세랑.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취득세는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 몇 프로? 중과산세 적용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취득세와 같은 중과산세 규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보세요. 등록면허세는요. 취득세와 달라요. 취득세는 자기를 전혀 취득한 다음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싹 팔 수가 있지만 등록면허세는 지자체 도구에 등록면허세 안 내고 등기소 와가지고 등록관청 등기소에 나타나가지고 부적을 딱 붙인 다음에 자기는 드러내지 않고 딱 도수를 써서 등록을 하고 싹 사라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전우치와 친구들이나 그렇게 할 수 있지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는 취득세 같은 중과산세 규정이 없어요. 기한의 신고는 다 적용됩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고 5번 등기자료의 통보 봅니다. 이 등기자료의 통보는 시험에 취득세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아까 있었어요. 자, 등기자료 통보 똑같아요. 이거 취득세랑 똑같은데 등록면허세도 대개 등록면허세도 취득세처럼 바꿔서 나온 적은 없고 나오면 옳은 지문으로 대개 나왔습니다. 이거는 바꾸면 여기를 굳이 바꿀 수 있겠지만 하여튼 등기등록 관수의 장은 등기등록한 후에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않았거나 납부 부족액을 발견한 때는 다음 달 언제? 10일까지 시장공사구청장에게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거 눈에 익혀두시고요. 등록면허세 부가세는 지방교육세하고 농특세 부과됩니다. 가볍게 보시고요.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데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농특세가 감면세액의 20% 부과되기도 합니다. 8번 비과세입니다. 등록면허세 비과세는 대개 종합문제 속에서 질문 한 줄씩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먼저 비과세요. 자, 작년에도 나왔었고요.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해서 취득할 때 취득세 비과세고 국가 등의 명의로 등록을 받을 때 당연히 등록면허세는 뭐다? 비과세입니다. 부과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대한민국 정부기관 등록에 과세는 외국정부 등록은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고? 과세해야지 뭐. 국가 간의 상호주의 정도니까. 비과세한다고 하면 우리도 비과세, 과세한다고 하면 우리도 과세. 자, 그 다음에요. 기타 등록, 회사의 정리 또는 법원의 특별청산에 관해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 비과세입니다. 단 뭐 예외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행정구역 변경, 시험에 나왔던 것이 최근에 행정구역 변경, 나하고 관계없잖아요. 주민등록번호 변경, 지적소관청의 지번 변경, 등기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내 이름이 김계똥인데 지가 잘못 쓰고 고치고 이런 단순한 표시 변경, 회복, 경정 등록 뭐 한다? 비과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시험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진 토지 비과세입니다. 지목이 묘진 토지 시험에 나왔는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목이 묘진 토지는 여러분들 주의할 것이 지목이 묘진 토지 이미 비교해 드렸는데 지목이 묘진 토지는 자 취득세는 과세합니다. 취득세는 과세하는데 지목이 묘진 토지 취득할 때 어떤 세율로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요. 근데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는 지목이 묘진 토지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지목이 묘진 토지에 대해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면 부모님 장례 치르고 와가지고 서로들 싸운다고 그랬습니다. 아, 왜 4명이로 등록하라고 그래? 아이, 막 하면서 서로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부모님이나 조상님 묘지에 대해서 매년 재산세, 납세, 고지서가 날라오면 사람들이 묘지 다 없애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동방예의주의에서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취득세는 과세하는데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2%로 과세합니다. 일반적인 토지 취득 4%보다 세금이 더 작죠. 등록면세, 재산세 비과세입니다. 하여튼 지목이 묘진 토지 등록면세 비과세라는 거.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봤고요. 자, 취득세 과세하는데 중과기준세 특례세율로 등록면세고 재산세는 뭐한다? 비과세. 자, 그러면요 여러분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다. 맞습니까? 네, 부동산 소재지.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등록 전까지 그 산출세액을 납부한 때도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여러분, 자 등록하려는 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신고 안 했어요. 그렇지만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죠? 신고한 것으로 보니까 이 신고우제에 관한 질문이에요. 신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고우제입니다. 이게 지금. 이건 지금 2번 질문은 신고우제에 관한 겁니다. 신고한 것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 틀린 거 고르는 문제니까 2번 정답이네요. 네. 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지번의 오기에 대한 경정 등기에 대해서 등록면허세 부과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자기가 잘못 썼다 고치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채권 금액으로 과세를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 전에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 금액을 본다. 이건 주로 오른집으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바꾸기도 애매해요. 주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채권 최고액을 과세 표현한다는 건데 한국은행법, 한국수출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함에 따른 등기할 때 여러분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취득세나 등록면세나 항상 중과세 하면 되겠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등기로부터 2년 이내 업종 변경이나 업종 추가 없을 때 등록면세 세율을 중과하지 아니한다. 맞네요? 은행업 이거 중과세 한다고 그랬으면 틀렸을 건데 그죠? 대도시는 중과세, 은행업은 중과세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5번도 맞고요. 자, 2번이 아까 틀렸습니다. 틀렸고 2번은 신고 의제에 관한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봅니다. 질문량 됐다시기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하는 경우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겁니다.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받은 후에 당해 부동산이 등록면허세 과세상이 된 경우에는 아유 얼핏 또 답이 막 보이네 그냥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해야 한다. 며칠이요? 60일 이내 여러분. 하여튼 자 등록면허세도 요거 추가 신고 납부 기한 60일입니다. 60일. 틀린 건데 답이 엉뚱한 데가 있는데 이거? 아 이거 문제가 생겼는데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요거 일단 틀렸죠? 며칠입니까? 60일입니다. 자 그래서 60일 당황은 안 해요. 어차피 첫 진도라 이게 좀 이게 이럴 거라고 또 내가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법인이 국가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등을 등록 당시의 자산 재평가의 사유로 가액이 증가한 것이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경우에 변경된 가액, 등기등록 1년제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된 금액을 과세 표준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항상 등록면세는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되면 뭘 과세 표준한다? 변경된 가액.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재지이다.
여러 번 나왔잖아요. 아까도 나왔는데 부동산 계할 때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주소지 아니고.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합니다.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이고 등록면세는 등록 당시 가액이고 대도시 단 대도시 중과제 업종은 중과세지 않는다. 그래서 법인 설립 및 지점 설치 등기에 대해서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균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를 적용한다. 예? 아, 복숭답 나왔네. 자, 여러분 5번도 틀리고 1번도 틀렸네요. 예, 자, 요거 보세요. 아까 제가 비교해 드렸는데, 예? 자, 취득세는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취득세는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을 하면서 지정분사무 설치하면서 전입하면서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균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근데 등록면세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법인 설립 등기, 지정분사무 설치 등기, 전입 등기만 할 때 등록면세는 간단하게 표준세율이 몇 배? 3배입니다. 등록면세는 그냥 간단하게 표준세율이 몇 배요? 3배로 중과세합니다. 그래서 지금 1번도 틀렸고 5번도 틀렸습니다. 제가 요거를 60일로 바꿔서 수정해서 자료 올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인강 수강생분들 중에는 제가 자료 요거는 수정해서 올려놓을게요. 자, 그래서 해설은 이렇게 했지만 수정해서 60일로 바꿔서 올려놓을 거고. 그 다음에 요거 5번 틀렸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됩니다. 취득세와 등록면세 비교인데요. 재산세 보기 전에 요거 보고 잠깐 우리가 쉴 거예요. 여러분 봅니다. 취득세와 등록면세는 항상 짝이죠.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취득세와 등록면세는 항상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요. 취득세, 등록면세 비교요. 과세주체, 취득세는 특광도, 등록면세는 구도고요.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제가 생략했습니다.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입니다. 등기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예요. 등록면세는 형식주의 과세. 등기등록이라는 형식과 쓸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납세무 성립시기,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에, 등록에 대한 등록면세는 등기등록하는 때에, 이거 사적 들어가면 틀려요. 자, 과세표준 결정적인 차이점 보세요. 취득세나 등록면세나 납세무자가 과표 결정하니까 원칙 신고하는 거에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에 국수공판법 부 사실상 취득가액 똑같은데 뭐가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취득세는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 이런 식으로 취득 당시 가액인데 등록면세는 등록 당시 가액입니다. 그래서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됐다. 뭘 과세표준에 변경된 가액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시면요. 토지 지목 세율은 보시고 지목 변경의 경우에 자 밭에서 대로 지목 변경한다. 취득세는 증가한 가액에다가 세율은 어떤 세율 정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요. 1억이었는데 지목 변경되면서 5억이 돼서 증가한 가액 4억에다가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2% 적용해서 구합니다. 근데 등록면세는 변경 등기니까 건당 얼마? 6,000원 적용합니다. 뒤바꾸는 거 주의합니다.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취득세는 표준세율과 중과균세율의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하는데 등록면세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신고납부기는 아까 비교했습니다. 등록면세는 좌우지간 원칙적으로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추가 신고납부기간만 똑같이. 자, 추가 신고납부기간만 둘 다 60일에 신고납부입니다. 등록면세는 이 경우만 추가 신고납부만 기간이 나오죠. 중과산세 규정이 취득세는 있는데 취득 후 신고하자는 거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산출세액 몇 프로? 80% 중과산세. 등록면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없습니다. 기한 후 신고는 다 허용됩니다. 면세점 취득세는 취득가격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습니다. 등록면세는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수수료적 성격유세이기 때문에 공짜로 안 해줍니다. 자, 여러분 소액징수면제는 둘 다 없어요. 이 소액징수면제는 재산세, 지역, 조세 충분히 세는데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가 자 거기서 장당 세액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이거지. 자 등록면세는 취득세는 이런 거 없습니다.
특별징수, 지방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게 할 때 국세에서 원천징수라고 하죠. 지방세 특별징수. 취득세나 재산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 없어요. 등록면허세 원칙 신고 납부인데 특이하게도 등록면허세는 특허청에 특허 출원했을 때 특허청장이 등록면허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취득세, 재산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없고 등록면허세는 있다. 부가세, 취득세는 감면이 있든 없든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록면세는 감면받은 게 없으면 지방교육세만, 감면받은 게 있으면 농특세도 예외적으로 부과됩니다. 한번 눈여겨봐 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받고 문제 또 풀어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비과세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주로 정답은 원래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취득세와 등록면세 묶어서 나왔다. 정답은 주로 어디서 찾아야 돼요? 등록면세. 그러면 지문을 어디서부터 읽으라고 그랬어요? 지문을 1번부터 읽어요? 아니면 5번부터 읽어요? 5번부터 읽어야지. 아, 진짜.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등기 등록관세 장은 등기 등록한 후에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아니하거나 납부 부족액을 발견한 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하라는 시장구 구청장에 통보해야 한다. 이건 주로 바꿔서 나오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취득세나 등록면세나. 바꾸면 굳이 이건데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5번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등록을 하려는 자가 등록면허세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산출세를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을 때는 이거 또 나왔네 이거.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다.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는 거니까 신고 의제니까 자 무신고 과소지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과한다 틀렸습니다. 보시면 지목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무자가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어요.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금으로 해서 징수한다. 이거 좀 깊은 내용이었는데 자 여러분 취득세는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했다 걸렸다 산출세액 몇 프로? 80% 중과산세입니다. 숫자만 신경 쓰는 분들 요거요. 자, 이거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왜 적용하잖아요? 지목 변경. 자, 지목 변경 허가를 받아 지목 변경하는 거니까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싹 이거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이거 줘봐야 그 지목 변경 허가 받으면 그건 무단으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 맨날 제가 작년에도 무단으로 지목 변경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받으면은 근데 어떻게 대조박스 막 이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목 변경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같은 간주 취득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싹 포탈 안 되기 때문에 중과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중과산세 징수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중과 대상이 됐을 때는 표준세율 중에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공제할 때 가산세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이에요. 제외한 금액이지.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취득 후 과세 충 대상이 됐을 때 추가 신고 납부. 가산세 제외입니다. 이거. 항상 포함 제외 나면 세법은 진짜 포함인지 제외인지 꼭 확인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가산세 제외고. 그 다음에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 개시로부터 6개월 이내 과세 중과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숫자만 신경 쓰지 말고 상속 개시로부터 6개월이에요. 상속 개시를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이거 주의하라고 제가 맨날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년에 기출문제인데 30일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묶어서 한 문제 나올 때는 주로 정답은 어디에 있다? 등록면허세. 그러니까 지문을 1번부터 읽어야 돼요? 5번부터 읽어야 돼요? 5번부터. 대개 등록면허세 지문이 아래에 깔려 있으니까 5번부터 올라와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 정답이 있다. 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봤고요. 주의하시고 재산세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 오늘 네타임으로 가야 돼요. 재산세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